보자. 자, 여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422번에서 중요했던 느낌이랑 결이 다른데 이쪽도 좀 강력해. 자, 가볼게요. 자, 일단 fx가 어떻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그럼 이 그래프 좀 그려볼까? 자,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할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향들은 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지? 근데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 일단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표준형의 형태. 그렇지? 두 번째. 이거 인수분해가 딱 되는데 그러면서 4,0과 마이너스 2,0을 기준으로 하는 그래프로 정리하는 형태. 그렇지? 얘는 1학년까지는 그래도 꽤 곧잘 나오다가 2학년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애매해지는 좀 센스를 가져요.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원래 이 참수 관련된 문제에서 중학교 3학년 때는 10문제 중에 10문제가 다 나왔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0문제 중에 한 7, 8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면 10문제 중에 한 2, 3문제 정도만 얘네들 표준형을 사용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괜찮을까? 둘 다 괜찮지? 됐지? 당연히 섞어 쓰고 해야 되지만 섞어 쓰고 정리하는 게 맞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야. 자, 그때 일단은 문제에서 나오는 gx의 그래프를 언제든 뽑아줄 수 있는 게 기본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gx가 뭐래? 절대값 fx니까 그대로 써주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지? 자, 지금부터 이제 절대값 여정을 오늘 끝내봅시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중요해. 진짜 거창하게 소개시켜도 돼. 오늘 왔을 때 쌤에다 플랜카드 걸어서 축 마무리 절대값 이렇게 써놔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해. 자,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보자. 절대값은 뭐야? 자, 일단 우리가 수책에서 절대값은 맨 처음에 어떻게 배워?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근데 거리는 어떻게 구해?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빼줘. 근데 우리가 문자의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문자를 사용하니까 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방식도 존재를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쪽에서나 신경 쓰지 말고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줘도 어떻게 돼? 거리가 나와. 요것 또한 마찬가지 변함없어져. 그치?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문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절대값이 나왔어. 이렇게. 그치? 절대값이 나면 우리는 뭐해? 목적이 뭐야? 절대값을 벗겨내야 돼. 절대값이 있는 이 방어막이 있는 상태에서는 보호막이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를 못 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절대값을 벗겨내고 나오는 게 목적이야. 근데 절대값을 마음대로 떼어내도 돼? 되는 애들은 있어. 양수인 애들, 그치? 내가 양수야. 절대값이 있어. 그럼 벗겨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전혀 상관없거든. 근데 내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하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지. 그치?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절대값 x 빼기 3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 그럼 그냥 끝낼 게 아니라 어떤 문제인 거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x 빼기 3인 거고 x가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정리해 주는 게 일반적이야. 됐나요? 됐죠까지? 근데 이제 그걸 여기로 다시 가지고 오는 거야. 다시
첫 번째 이제 뭐가 문제에서 보이냐면 절대값이 나왔지. 근데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기점으로 나눠보면 일단 인수분해가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4라고 정리가 가능하겠고 경계점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4일 때를 경계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주어진 이 식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자는 거야. x가 4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2와 4 사이일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라고. 여기까지 됐어? x가 4보다 큰 값을 대입을 해봤더니 안에가 양수가 나오는 거야. 어? 양수가 나와. 그래서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나오면은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4인데 내가 이것을 인수분해한 상태로 쓰나 그냥 그대로 정리해서 쓰나 상관은 없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대한 값을 넣었더니 이때는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하겠고 그리고 이때는 또 양수가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 오케이? 자, 다시 절대값이 나오면은 일단은 구간을 나눠주기로 했지.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기점을 나누니까 경계점이 마이너스 2랑 4가 됐어 일단. 그럼 마이너스 2랑 4라고 하는 경계점이 잡혔으니까 x값이 4보다 클 때 x값이 마이너스 2와 4 사이일 때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로 나누죠. 그러니까 나눈 상태 세 가지를 가지고서 먼저 잡았고 x가 4보다 큰 값을 넣었어. 5를 넣었어. 그랬더니 양수야. 마이너스 2랑 4 사이를 넣었어. 그랬더니 음수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걸 넣었어. 그랬더니 양수야. 됐어요? 그러니까 양수, 음수, 양수가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절대값을 먹히면서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왔다는 거야. 오케이? 자, 방금 했던 이 작업에 대한 과정 충분히 이해할까? 오케이? 결론만 쓰기. 그래서 이 절대값이 나온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을 나눠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가 4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왔고 x가 마이너스 2와 4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왔다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이게 쌤이 422번까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유야. 나눠졌지. 422번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 저렇게 gx가 그래프가 gx가 나눠져 있어. 이렇게 식이 나눠져 있으면 뭐 하라고 했어? 그래프 그리기로 하지 않았어? 맞지?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제일 오리지널 방법은 이거야. 일단 간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져. 됐지? 됐지 여기까지? 근데 이 그래프가 다 내 거가 아니야. 어디만 내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일 때랑 4보다 오른쪽일 때만 그래프가 내 거야. 여기 됐어? 다시 한번 여기도 그래프를 그려볼까? 근데 이 친구는 그래프가 재밌는 게 이렇게 위로 블록이 품을 써있는 거거든. 그리고 빨간색 영역이 어딘가를 봤더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야. 오케이? 근데 이 범위는 다 내 거 아니야? 대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여기 파란색 왼쪽 날개처럼 생긴 거고 마이너스 2와 4 사이일 때는 이렇게 빨간색처럼 생긴 거고 4보다 클 때는 파란색처럼 생겼다는 거야. 그럼 쌤이 다시 한번 좌표평면에다가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의 전체 버전을 그려주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지는 거야. 됐어? 됐어까지? 이게 1단계야. 이 1단 쌤이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야.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다른 애들이랑 같이 듣고 이렇게 하고 수업 진도를 쭉 나갈 때도 이미 한번 들었기는 하겠지만
반복을 해서 들으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이게 1단계야 라고 하는 순간 이 1단계가 어디까지 딥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왜? 1단계가 돼야 2단계, 3단계가 이해가 되거든. 됐어? 적어야 돼? 기다려? 같다 부분은 몇보다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 어차피 그 값일 때 0일 거거든. 근데 같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원래 독립적으로 따로 사용을 해줘야 돼. 그게 원칙이야 원래. x가 4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따로 해서 대입을 해야 되는데 대입했더니 0이지. 근데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어차피 0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수치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다가 등호를 잡아주는 게 일반적이야. 자, 일단 됐지? 자,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봅시다. 2단계입니다. 아이고, 이거 왜 좋냐? 현재 gx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값이라는 이 기호가 주는 의미는 뭐야? 계산 결과가 양수인 걸 만들어내지. 자, 그럼 잘 봐. 이 안쪽에 있는 2단계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어쨌건. 맞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 점의 y좌표는 양수지. 이 점의 y좌표도 양수지. 이 점의 y좌표도 양수고 이 점도 이 점도 이 점도 양수인데 이 점은 y좌표가 몇이야? 음수지. 근데 생각을 해봐. 결국은 지금 쌤이 그려준 그래프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8이라는 그래프고, 그치? 이 그래프의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항상 양수 값이 나오잖아.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뭐를 대입을 하더라도 무조건 양수 값이 나오지 않냐. 근데 마이너스 2와 4 사이의 값인 요 사이의 x 값을 대입을 하면 나오는 결과값인 이 계산 결과값이 무조건 음수가 나오지 않아. 근데 여기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음수라는 결과값이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찍힌 이 음수값은 gx의 결과값으로 나오지 않고 이 값을 마이너스를 붙인 이 값과 똑같은데 양수값을 갖는 이 값이 나오지 않겠어? 예를 들어 얘가 지금 현재 0, 마이너스 8이잖아. 근데 이 gx는 0, 8을 지날 거 아니야. 그치? gx는
다시 한번 원래 fx는 1, 마이너스 9를 지나는 게 맞거든. 근데 이 gx의 절대값을 씌운 얘는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1,9가 나오지. 즉, 이 fx에서 x 값이 마이너스 2와 4 사이의 값에서 나오는 음수 값들이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니까 이 나왔던 모든 음수 값들이 무슨 값이 돼버려? 양수 값이 돼버리는 거야. 즉, 이 값이 얘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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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값이 얘가 되면서 원래 음수 값이 나왔던 값이 x축의 대칭이 돼서 모두 다 부호만 반대가 되니까 모든 값들이 위쪽으로 찍히겠지.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결론. y는 절대값 2x,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의 그래프는 일단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원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 됐지? 그려준 상태에서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지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값들은 나올 수가 없어. 결과 y값이 대신 그 음수값이 아니라 양수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표기를 해주면은 x축보다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게끔 접어 올라가면 돼. 여기까지 됐어?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형태야. 그럼 아니 지금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단계를 왜 배워요? 자, 내가 빗금친 이 그래프의 이름이 뭐야? y는? 얘는 뭐야? 이건 아까 1단계에서 나왔던 거지. 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좀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 알겠지? 자, 문제 푼 게 아니야.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설명한 거야 지금까지. 문제는 금방 풉니다. 절대값 얘가 y는 x 더하기 k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대. 그때 여기서 질문, 얘 어떤 직선이야?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오케이? 좀 중요해. 자, 근데 이 그래프 이제 마르고 닳도록 그랬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리자고. 마이너스 2랑 4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접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지. 근데 얘가 어떤 직선이라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거든. 이런 식의 직선이 되지 않을까? 교점이 몇 개야? 어디서 만나? 아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교점이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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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는 거. 여기 지나는 건데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지나는 거라고 했잖아 말을. 그래서 오케이? 그럼 교점이 몇 개? 교점이 몇 개? 만나게 했어. 하나, 둘, 세 개. 교점이 몇 개? 몇 개? 아래부터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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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하다가 여기서 몇 개? 1개.
뭐가 있을까? 이거 고민될 문제 아닐까? 자, 봐봐. 다시 한번 교전 몇 개야? 한 개가 나오는 거 맞아? 언제 한 개가 나오는 거야? 쌤이 왜 물어보냐면 잘 봐. 교점이 몇 개? 하다가 2점을 지날 때 하나가 무조건 발생하는 거 맞지? 그리고 좀 올라가면 두 개 맞지? 이쪽도 가볼까? 점 지금 몇 개야? 한 개 하다가 지날 때 한 개야? 그림으로 보셔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가. 2점을 지나는 게 한 개일 때가 나와? 그 전에 뭐 하는 상황이 먼저 와? 접하는 상황이 먼저 오지 않겠어? 근데 이 그림을 보고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확인을 해봐야지. 확인.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은, 자 가볼게. 잘 봐. 이 생각을 공부하는 거야. 이 생각을 공부하는 거야. 일단 여기 y는 x 더하기 k가 있잖아, 됩니다. 이 y는 x 더하기 k가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를 한번 보자.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고 y자리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은 k가 1이 나오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일단 잘 봐. 현재 이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의 이때는 k 값이 1인 게 맞아. 확실해, 그지? 여기까지 됐어? k가 1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상황을 확인을 해봤더니 됐어? 그런데 얘 이름이 뭐였어? 식이 뭐였어 얘? y는 x제곱 빼기 2x 빼기 8이지 않아? 그치? 맞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직선 이름은 y는 x 더하기 1 맞지? 맞지? 근데 지금 우리는 그림 상황이 이 A타입의 그림인 건지 이 B타입의 그림인 건지 뭐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맞지? 그런데 어쨌건 빨간 선이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가 직선이 y는 x 더하기 1인 거는 맞잖아 분명. 그러면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해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 선이 얘랑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은 이 상황인지 이 상황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 네? 안 됐어? 안 됐어? 다시 봐봐. 문제 수 지금 오늘 다 못 나가도 괜찮아? 알겠지? 자, 다시 볼게. 아니다. 규민아, 그럼 조금 더 바꾸자.
조금 더 수정을 해보자. 다시 보시면은 일단 현재 이 그래프들이 있겠지? 씨. 대충 맞춰서 이렇다고 치자 일단. 됐지?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교점을 갈 거야, 누나. 근데 일단은 지금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 이쪽 먼저 포커스를 두고 갈게. 이쪽 좀 이따가 얘기할게.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근데. 자, 일단 주어진 문제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 걸 원하는 거야? 4개인 걸 원해. 근데 지금 상황 파악을 하자. 지금 교점은 몇 개야, 지금? 이때는? 개수 2개지? 이때 몇 개야? 이때 딱 3개가 발생을 하지. 그치? 그럼 이때는 여기 3개가 발생한 시점부터 조금이라도 넘어가시면 교점의 개수가 또 4개가 되지. 그치? 계속 4개가 되다가 몇 개가 되는 순간이 와? 몇 개가 되는 순간이 와? 그러다가 3개가 되는 순간이 오지. 그러면 지금 보이는 아래쪽을 1번이라고 하고 위에 쪽을 2번이라고 한번 해보면 1번은 어떤 상황이야? 바로 y는 x 더하기 k가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야. 맞지? 지나면 뭐해? 어떤 점을 지난데 뭐 해줘? 뭐죠? 이 1차함수가 이 점을 지난데 뭐 해줘? 왜 이렇게 느려? 느릴 이유가 뭐가 있어? x에다가 마이너스 y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뭐가 나와? k가 2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k가 2일 때문에. 됐어? 그럼 현재 보이는 이 2번은 그럼 어떤 상황일까? 2번. 잘 봐. 바로 y는 x 더하기 x 플러스 k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과 접할 때야. 이것도 됐어? 됐어? 두 친구가 접하면 뭐 해줘야 돼? 접하면 뭐 해줘야 돼? 으로 만들어주고 방정식으로 만들어주고 만들어줬어. 그리고 접하면 근이 하나니까 뭐 해줘야 돼? 한 배씩이 0으로 가야지. 그럼 한 배씩으로 0으로 갔더니 b제곱 마이너스 4 어쩌고 저쩌고 정리해준 값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니까 k 빼기 8이 4분의 1이 되면 되겠고 만족하는 k가
4분의 3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K가 4분의 33이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몇일 때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는 거야? 바로 K가 2보다 크고 4분의 33보다 작을 때야. 맞지? 됐어? 근데 잘 떠올려봐. 처음에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치? 근데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부터 일단 연습이 돼줘야 돼. 그리고 저 y는 x 더하기 k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대답도 나온 것도 아니야 사실. 그치? 그러니까 저것도 해줘야 돼.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서 소스 정리해주는 거 이쪽도 다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 오케이? 이쪽 공략 일단은 잠깐 빼놓을게. 하나만 더 하자. 써요. 해설지 좀 많이 읽어봤니, 규민아? 근데 지금 좀 많이 읽어봐야 되는 시기이긴 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어서 형성을 자꾸 시키는 게 필요해. 쌤도 말을 해주지만 내가 해주는 해석은 너무 달콤하거든 사실. 한 번에 받아들이기도 너무 편하고 안 되면 다시 막 이전 과정으로 막 넘어오잖아. 근데 이건 나의 페이스인 거고 너의 페이스대로 하나 마무리를 지어놓는 과정이 좀 필요해. 됐어? 425번은 그럼 잘 봐봐. 자, 쌤 이거 fx 그래프, fx 못 그렸지? 근데 우리가 저번에 422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했어?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으면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했지. 그럼 일단 그리는 거 먼저 볼게. 야, 근데 생각해봐라. 주어진 친구가 x 값이 마이너스 3과 1인 기점으로 나눠졌는데 마이너스 3보다 작고 1보다 클 때는 어떤 친구야? 직선이지. 됐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더하기 2라고 하는 1차 함수 직선이잖아. 그럼 일단 x 값이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 몇을 지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지나네 일단. 그치? 일단 이 점은 포함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동그라미를 쳐놓고 기울기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가파르게 일단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1, 몇을 지나나 봤더니 이번에 1, 4를 지나지.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 지어줘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식 직선이 나오겠지 일단. 요거 맞지? 맞지? 그리고 그럼 얘는 1, 몇 지나나 봤더니 얘도 1, 4를 지나는 거야. 맞지? 마이너스 3, 몇을 지나나 확인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4를 또 지나네? 근데 저 x 값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일 때에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의 그래프를 봤더니 뭐가 보여?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인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너무 단단하게 아니요라고 하는 거 아니야? 표준형을 해서 됐다고 한 거야? 됐어. 근데 쌤이 이거 특별한 거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지금 쌤은 한 번 해보셨지. 근데 너는 지금 이걸 못해 구민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 아까? 이걸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 일단은 2x 더하기 2를 먼저 그려. 그럼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2인 친구니까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이게 다 내 거가 아닌 거야. x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때 몇을 지나는지 1, 몇을 지나는지 됐지? 근데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이쪽만 우리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해? 반납해.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 깎아줘야지. 됐지? 여기는 이차 함수도 마찬가지인 거야. 꼭지점이 현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인 아래로 굴르긴 포물선이거든. 결론적으로 그려주면. 근데 이건 다 내 거가 아닌 거야. 어디만 내 거야? 이 사이까지만 내 거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는 반납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반납하시고 1보다 클 때도 반납하자는 거야. 됐어요? 됐어? 그럼 직선이 딱 이런 형태 모양으로 딱 남는다는 거지. 저 1보다 지금 1보다 작은데 처음부터 여기 여기 1, 몇이냐고? 근데 1, 4? 어. 1보다 작은 어. 내가 약간 1보다 1보다 작은 아니 근데 팩트적으로 얘가 결론적으로 1, 4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지나거든 어차피 결론적으로. 응? 근데 봐봐 쌤이 지금 제안하는 방식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일단 그리고 자르라고. 요거 이해돼? 그러니까 봐봐 일단은 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지금 방금 아까 잘라준 이 점들을 지나게끔 그려지겠지 일단. 오케이? 그리고 나서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를 나눌 거니까 여기를 잘라낼 거니까 그냥 연결되는 친구가 된다는 거지. 이건 됐어? 그 뒤에 이제 문제를 읽어줘야 돼. 너 솔직히 공부할 때 이거 더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겠지 않았겠어? 읽었지 않았겠어? 읽었겠지 이거를.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일단 저게 나오면 먼저 그리자고 했잖아. 그래서 쌤이 이것만 한 거야 지난 시간에. 이거 한 문제만 한 이유가 그거야. 응? 일단 그리는지를 보려고. 근데 이걸 못 그리고 있었던 거지. 요거는 요거 토대로 좀 더 봅시다. 알겠지? 요거는 한 번 더 보고 가지고 오시고 어려워 많이 읽고 가지고 오세요. 그리는 것도 교민아 연습 좀 많이 하시고. 자 이번에는 30명 맞지? 첫 번째도 통과를 못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바로 갑니다.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대목 중에 하나야. f의 마이너스 3과 f의 9가 같다는 얘기는 언제? 2차 함수 fx에서 f의 마이너스 3이랑 f의 9가 같다는 이야기는
꼭지점의 x좌표. 지금 누구?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과 9 딱 중간에 있다는 뜻이에요. 됐어? 할 거야. 왠지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이라는 거 맞지? 그리고 f의 마이너스 3이 무슨 뜻이야? 바로 fx 그래프에서 y는 fx 그래프에서 x 값이 마이너스 3일 때의 점의 y 좌표인 거야. 맞지? 뭐 f의 구도 같은 맥락일 거고.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그럼 9를 여기라고 하면 그 말이 맞아? 여기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이 점의 y값이 f의 3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의 y값이 f의 9라는 거잖아. 그럼 말이 맞아 지금? 그 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안 맞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값이 맞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9가 위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딱 중간에 뭐가 있겠어? 3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필요한 얘기는 하나는 이거야. 어떻게 그래프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3이 0이라면 아니 마이너스 3이 0이라면 9는 0이라는 거야. 여기까지만 받아들이면 돼 일단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요 431번에 있는 f의 마3이 f의 9랑 같다는 뜻은 그냥 단순하게 이 얘기야. 됐어? 그런데 그럼 딱 중간에 3이 있을 거라고. 이때 질문. 이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 이 친구는 최소값이 몇일 때? 3일 때. 그래서 기억이 맞아. 됐나요? 이번엔 니은입니다. f의 3이 여길 때 이번에는 2가 여기고 1이 여기라면 4가 여기고 5가 여기고 6이 조금 더 나가 있었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제 니은에서는 그래프를 잘라냈잖아. 1과 6 사이라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이때 봐봐. 그럼 최대는 몇일 때? 6일 때야. 최소는 몇일 때? 3일 때야. 그지? 근데 지금부터 우린 뭐를 궁금해하면 되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니까 f의 6과 f의 3의 값이 4를 만족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지? 수학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잖아. 언어 자체가 얘가 주는 이 정보를 따로 이해해야 되지. 네가 이제까지 알았던 거랑 다르게 또 이해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지. 지금 최소값이 f의 3이라는 건 따로 이해 안 해도 되지. 이건 이미 이해가 됐지.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하나의 얘기를 더 할 거야 지금. 자 바로 뭐냐면은
그럼 생각을 해봐. 주어진 fx는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과 9일 때 같은 지점을 지나는 상태잖아, 수평으로. 그러면은 눈앞에 보이는 fx를 한다.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9라고 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3,0을 지나? 자, 여기서 잘 봐. 결국 우리는 x에 마이너스 3을 넣건 x에 9를 넣건 어쨌건 간에 같은 값이 나오는 게 핵심이지. 뒤쪽에다가 상수 k를 달아줄게. 이유는 다시 한번 x 값이 마이너스 3과 9일 때 x축이 여기에 위치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에 x축이 위치하는 게 아니라 x축이 어디 있을지 모른다는 게 포인트인 거지. 이해됐어? 근데 그 상황에서 fx가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9 더하기 k라고 정리를 해주면은 다시 한번 x축이 어디 있을지 모른다는 걸 정리를 해준 거야. 근데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더라도 9를 대입하더라도 같은 값이 나와. 이 자리에 x 자리에다가 6을 대입을 해주면 f의 6은 마이너스 27 더하기 k가 되겠고요. 그쵸? 다시 한번 최소값이 발생하는 f의 3을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f의 3의 값은 마이너스 36 더하기 k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빼주게 되면은 k가 소거되면서 뭐가 남아? 9가 나오게 되고 최소값의 차는 4가 아니라 9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어? 잘 봐. 이거 디귿은 한번 다시 숙제를 낼 거야. 지금부터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자꾸 읽어주고 정리해주는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해. 앞으로 계속 그럴 거거든. 그래서 교민이가 일단은 챙겨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좀 많이 그려보고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렇게 해주시고 주말 사이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쪽만. 오케이? 왜냐면은 다음번에 와가지고 좀 정리할 거 일단 있어. 일단은 그 남은 네 문제랑 정리하는 걸 가지고 오는데 해서 좀 많이 읽어봐. 알겠지?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